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나린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이후에 또 반등 이후에 상승 전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자, 강남큰손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네, 종합주가지수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MTNW 전문가 공명 정주유 전문가입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금리 인하 시사를 했죠.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또 금리 인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린애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오늘 오후 전이 붕괴됐습니다. 일단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제가 전일이죠? 네, 전일에 제가 한 얘기했습니다. 이 주봉 상태를 보면은 이 우하향으로 꺾여 있다. 주봉이 일봉이 현재 단기로 올라와 있지만 요거는 반등성이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현재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오늘이 5일째입니다. 이 5일째는 항상 변곡점이에요.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그래서 이런 변곡점에서 방향성을 잡을 적에는 그 방향성에 순응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 밑에 고래 방향이 밑으로 접혀 있고요. 위에서 내는 파라볼릭도 현재 단기 반등 이후에 또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흐르고 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7월 달서부터 9월 달 이내에 특히 7월 달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제가 표시해놨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추세가 깨지는 것이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파란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주째니까 4주째, 5주째 파란 선 깨지지 않고 3 바닥을 시원한다라고 하면 역시 상승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간다 못 간다 결정하지 마세요. 주식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조건이 맞으면은 그때 가서 방향성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번 주 3주째가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에서 이번 주 위로 올라간다? 네, 이건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상승 전환 활기 매매가 좋다. 자,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보면 일봉에서 현재 흘러내리고 있다. 주봉이죠. 흘러내리고 있다. 또 심리 50, 단기지표 50 이하. 그래서 현재는 우하향 방향성에 순응한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됩니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항상 시세 방향이 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 하락 대비 현금 비중을 50%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남선님. 예. 코스피 증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달에 한번 바닥이 나왔죠. 적산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탈을 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추세 이탈에 따라서 일차적 하단선의 지지가 나오면서 첫 번째 바닥이 나왔죠. 5일선 회복 후 지지가 나오면서 첫 바닥. 그래서 주식은 추세가 이탈한 이후에 외바닥으로 주가가 보통 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봉에서도 쌍바닥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그래서 어제 단기는 5일선 매매를 이어간다. 5일선 붕괴에 따른 쌍바닥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있었고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전저점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종목 장세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 월봉에서 쌍바닥 가능성을 둘 수 있는 1년 동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의 전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가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속에서 장이 전저점이 깨지면 무너지는 장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니 선취매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며 전략을 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 봐서는 크게 지수에 염려하기보단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역시 전저점, 단기는 5일선 매매, 중기는 전저점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목 장세를 충분히 여지가 열 수 있는 그런 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상 1년 동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의
3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선취매성이 한번 좀 우리가 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저점에 대한 일봉상 분기의 시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 들어볼 텐데요. 무엇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전일 강력하게 금리 인하 시사를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내일 금통위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전저점이 이탈되느냐 아니면 재차 5일선 회복하고 이번 주 이제 후반에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느냐 제가 볼 땐 내일쯤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 업종 위주로 장이 좀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좀 방송 말미에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주도를 하면서 글래핀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강세의 흐름이 좀 전개됐죠. 그래서 그래핀 그리고 반도체, OLED 소재 관련주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좀 지속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중장기 월봉 추세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는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불화수소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수입 계약을 좀 맺었다 어느 정도 이런 얘기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폴리 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는 SKC랑 지금 이제 합작으로 이제 개발에 나섰다 이제 공급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반도체 디램, 낸드 플래시 생산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 설명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네. 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주식은 간단합니다. 힘의 균형이 약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힘의 균형이 강하면 올라가는 것인데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때를 산다죠. 자, 때, 살 때, 팔 때, 보유할 때. 자, 종합주가 지수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5선이 붕괴됐으니까 팔 때, 경기할 때. 현재 후성을 좀 볼까요? 자, 어저께 제가 얘기했는데 이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종가 개념,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종가로 12,100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지켜야 되는데 12,100원이 붕괴됐습니다. 이럴 적에는 어떻게 돼요? 경계한다. 매수는 한 템포 늦춘다. 매수 적정가는 11,000원, 만원 기준 11,000원 이하죠. 그래서 11,000원 이하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을 보는 것인데 박자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박자, 5박자. 그러니까 오늘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서부터 하나, 둘, 셋, 3일 이내에 매수 5일선 지지를 받고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때 가서 매수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세 신호가 발생이 될 적에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현재 투자 심리는 살아있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 지표는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대기 매물 이심을 소화해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또 단기 매매라는 것이 있죠. 단타는 당일, 단기는 3일째. 오늘 3일째니까 연속 3일째니까 시계상 매도. 또 이 밑에 5일선 회복 지지받고 올라갈 때는 오늘 5일째, 3일째, 5일째 이게 다 병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계상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경우는 하락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급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종합주가 지수가 딱 꺾어질 적이에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5선이 붕괴되면 경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금일 5선이 딱 붕괴되니까 가던 종목도 잘 가던 종목도 냅다 올라가다 냅다 내려옵니다. 이럴 적에 종가 전일 종가를 지켜주면 괜찮은데 지키지 못할 적에는 꼭 간다 못 간다 단정 짓지 마시고 경계를 했다가 5일선 지지받고 상승으로 털날 때 다시 재매수 또는 12,100원을 돌파 지지받으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또 우리가 5일선 매매라는 것이 있죠. 5일선 매매는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 관점이 되는 것이고 5일선에 근접할 때는 항상 선매수 이후에 종가로 5일선 지지를 받으면 역시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대차 상승 패턴을 본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3일 이내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옴에 따라서 과열에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종목들은 떨어지는 것들도 나오면서 일부는 또 거꾸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만큼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첫 번째 유니온 머티리얼스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재료인 초고순도 탄화 수소 결정 웨이퍼 제조 기술 국제과제 2019년도 3월 달에 완료를 했다는 것이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인데요. 일단은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 꾸준해야 될 것은 국산화를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만큼 추가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본이 장기화를 하게 된다면 수출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라든가 장비 쪽에 대한 상당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출을 못했을 경우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또 불매운동이라든가 여행객 수 감소, 아시아의 관광 대국을 꿈꾸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관광객 수가 좀 많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장기화되기에는 단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참여선거 7월 21일 이후부터는 완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완화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수출 규제 관련주가 올라갔던 그 상승폭을 일시 반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꼭 점진적으로 뭐 국산화에 의해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도 꼭 관심 있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 모터스의 특징은 일단 월봉에서 6년째 최근 6년째 최고 대량 거래가 2년 전에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눌러주는 음봉 후 첫 번째 돌파가 이번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상승 초기에 소재 관련주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불매운동 관련 모나미를 비롯해서 너무 과열된 것들은 신규로 당연히 얻겠지만, 굳이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서 뭐 소재 쪽 본다면은 이런 유니온 모터스가 초기에 놓여 있다는 점. 그래서 일봉에서 5일선 및 22선 매매로 약세 시로 나올 때까지 매매는 가능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주봉에서 상승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며 거래가 대량 터졌죠. 그 장대 항목이 절반 한번 깼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기에는 보통 쉬운 패턴이 아니에요. 반락과 또 횡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강한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참여선거 이후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를 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그래핀 쪽, 특히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 이유가 최대 주주,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죠. 가장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누가 들어왔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랫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시현했는데요. 내일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이 3,100원대 이 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박스권 상단 추세를 중간 상단 추세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 상단 추세는 3,300원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래핀 대량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앞으로 좀 더 추가 얘기가 들려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굉장히 또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작년 실적 대비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는 저평가돼 있는 만큼 일단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72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추세를 돌파한 만큼 앞으로 중장기 지지권은 721선 부근이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되 오늘부터는 이제 5일선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오늘 4일째 정도 좀 올라왔죠. 내일은 시가 이상 고점 매도 이후 다시 5일선 근접 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은 또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린 부분, 대량 거래가 시현됐느냐, 크리스탈 신소재
대량 거래가 시현됐습니다. 2019년도 4월 달이었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요. 그리고 누가 들어왔느냐? 최대 주주,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산업은행 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을 확대하느냐? 신사업 투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3박자가 맞아 돌아가니까 역시 크게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박자 기법 잘 생각하시면서 또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삼성전자 지문인식 센서 모듈 관련주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강세 일봉이 나오고 21선 돌파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는요. 또 신사업 이제 무선 바이오 센서 개발 미 FDA 승인을 이제 받고 취득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센서 쪽에 재료도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지문인식 모듈도 공급하고 있지만 이 현대차 쪽에 차량용 지문인식 센서 모듈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 IT 자동차 기업에 역시 센서 공급을 한다는 부분은 센서 모듈 공급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다시 투신 쪽과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수급 동향도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드림텍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벌써 5주선 이탈되고 5주째 지난주 십자선 형태의 음선 이제 서서히 상승 전환 신호가 나오고요. 이번 주 5주선 회복, 21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시 이 종목 신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 드림텍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기 지지권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21선 돌파하면 저 위에 저항권이네요. 61선 부근이죠. 9,700원대 부근, 그 부근을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 큰손님. 네. 저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말했죠. 북한과의 비핵화의 어떤 그런 회담 과정에서 앞으로 급할 거는 없다. 급할 거 없다는 것은 제가 트럼프라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는데 지금 급진적으로 호재가 나온다. 중국 간의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당장 해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임박해서 호재를 터뜨려서 지지율을 급상승시켜야지만이 자격이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 간의 관계 개선, 중국 간의 관계 개선 이거는 대통령 재선 임박해서 터뜨릴 수가 있는 만큼 이번 연도에 뭔가 금방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바라봐야 될 만큼 대북 테마주에 대한 현 시점에서 물렸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번 연도 연말까지도 물려서 계속 질질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펜스트 엔터프라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의 강세가 나왔죠. 금광산 관광 재개 7월 하순부터는 북한에서 뭐 한다고 하지만 주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현재 금광산 관광 관련주를 비롯해 대북 테마주의 움직임은 일단 가장 그래도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대북 테마주의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것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 쪽 판문점에 방문관과 DMZ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한번 나왔었죠. 역시 일시적인 쇼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가의 강세가 순간 나왔고 나중에는 지금 다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북 테마 자체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6월 달에도 제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죠. 안 열렸죠. 북미 정상회담도 이번 연도 안에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대북 테마에 대한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 지금은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시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다음 종목 한창인데요. 한창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광산 관광 관련주죠. 역시 22선이 돌파가 되려다가 도로 내려옴에 따라서 역시 탄력을 잃었습니다. 전반적인 대북 테마의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자, 이 종합주가 지수를 잘 보시게 되게 되면은
현재 5일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은 50% 정도 현재 적정히 보이는 게 좋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상승턴 시도하고 있는 대창을 좀 볼까요? 자, 오늘 보시면은 대창 같은 경우가 현재 추세가 전환이 돼 있네요. 근데 전환이 돼 있다 하더라도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첫째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10년은 50까지 올라옵니다. 단기지표 매수추는 보내고 있습니다. 고리방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추세 돌파, 전환될 적에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시가에 반락할 적에 당일 5일선 가격 기준으로 선매수라고 그래요.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올라갈 적에는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주목하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 중기적 관점은 주봉을 보는 것인데 이번 주 5주선은 회복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양선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다음 주 5주선 회복, 다음 주 급등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 투자 심리가 50여로 죽어 있어요. 이렇게 50여로 죽어 있고 단기 지표가 50여로 죽어 있을 적에는 금방 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 변화, 시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점만 더 볼까요? 자, 여기서 현대약품이 있네요.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거래가 증가 현상 보이면서 거래방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도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거래가 증가 현상 보인다라고 하면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 그래서 내일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가에 반락할 때 종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양선이 발생되면 이틀째가 되겠죠. 본래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하나, 둘, 셋, 내일 모레까지 상승 패턴을 보는 것이고 또 상승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전 고점이 있으니까 대규모 소화 거래량을 보면서 신고가 패턴도 볼 수 있다.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종합주가에서 꺾일 적에는요. 줄기, 바이오, 신약, 테마주들이 또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순환매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자, 한 점만 더 볼까요? 자, 현재 잉크테크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잉크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아래 위에 꼬리는 대형선이 발생이 되고 금일 같은 경우 소음선이 발생됐죠. 자, 이럴 적에 내일 정도 시가의 반락 현상을 보이면 저가 선매수 이틀, 3일째 되는 날 변곡점에서 반등을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대기 매물대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는 역시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거래가 연속적으로 느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현재는 매수 신호 발생이 되면서 고리방이 오히려 잡혔다. 그래서 내일은 거래가 늘 적에 요 대략 어린 날 종가를 지지받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네,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그만큼 지금 앞으로 일본의 입장은 소비세까지 이번 년 말에 또 올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고 또 이번 참여선거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협정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와 무역 전쟁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앞으로 또 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지금 바로 이제 방송 끝나고요. MTNW 검색하셔가지고요. 바로 8시까지 공개 방송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제 장중 공개 방송을 또 하니까요. 오전 8시부터 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국산화율이 95%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린애님. 네. 내일도 역시 제가 현재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중 8시 반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MTNW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 절대 올라가자. 추기만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